자, 이제 176페이지입니다. 그 제3절 물권의 효력 보시면, 자,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채권보다 힘이 더 세죠?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그게 01번 우선적 효력이 먼저 나오고, 자, 1번은 제목에 물권 상호간, 거기 도너 쳐보세요. 물권 상호간. 그래서 물권 상호간의 우선적 효력 써있죠? 그 제목 옆에 시간적 선우라고 씁니다. 제목 옆에 시간적 선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쓰시면 돼요. 시간적 선우. 시간적으로 빠른 게 더 효력이 빠르다 이 말이죠. 그럼 그 밑에 I 전혀 읽지 마세요. 그래서 시간적 선우에 따라 다르다 하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면 등기부 갑구에 A가 소유자에다가 B가 매매로 소유권 B 앞으로 옮겨졌습니다. 등기부 1구에 전세권자가 있어요. 여기 사람 달려야겠죠? 자, C 이렇게. 그럼 A, B 중에 누가 C한테 전세권 설정해 줬죠? A, B 중에 누가 C에게 전세권 설정해 줬어요? 이거 등기부 갑구니까. 예? 모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등기법 시간에 동구끼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 공부하셨죠, 이거?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들이 공부하셨는데 이제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거 분명히 공부하셨죠? 이것은 무슨 뭐 동순별접이라고도 외우기도 하던데, 동순별접. 이 말입니다. 동구끼리는 순위번호로 비교한단 말은 동구랑 같은 구끼리, 그러니까 갑구끼리는 이 순위번호로 판단해요. 울구에 저당권 D가 있다면 같은 그 울구끼리는 이 번호, 걔 순위번호입니다. 그럼 갑구에서는 누가 소유자예요? 마지막 있는 사람이 소유자입니다. 울구는 같은 구끼리는 이게 경매 나오면 C가 먼저 돈을 받고 남은 거 D가 받는 겁니다. 같은 구끼리 순위번호요. 그럼 이제 갑구와 울구는 서로 다른 구죠. 갑구 울구 비교는 이 번호 보고 할 수 없어 이거. 갑구 울구 비교는 서로 다른 구니까 접수 순서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A 등기가 1월 5일 날 접수됐고 얘가 3월 5일이고 얘가 4월 8일이 돼요. 그럼 누가 C한테 전세권 설정했어요? B가 설정했죠. B가 옛날 소유권 취득하고 옛날 C한테 전세권 설정해 준 거죠. 이렇게 서로 다른 곳끼리는 접수번호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우선적 효력이에요. 시간이 빠른 사람이 우선한다. 그럼 우리 시험에 항상 나온 게 이겁니다. 우리 시험 항상 나온 게 이게 우리 시험에 항상 지상권이 나왔어요. 지상권. 근데 지상권이나 전세권이나 다 용의물권이나 똑같은 권리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C가 지상권 전세권을 3월 5일 날 취득했고 B가 소유권 등기를 4월 5일 날 했대요. 그럼 누가 더 빨라요? C가 더 빠르죠? 그럼 B는 소유권 취득할 때 C 권리를 부담을 안은 채로 소유권 취득한 겁니다. 시간이 빠르니까. 그럼 B는 소유자 받겠다 그래서 C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는 거죠. B는 C가 사용하게 해줄 의무가 있고 쫓아낼 수 없습니다. 그걸 시험에 해마다 모르고 정리로 나왔어요. 이게 시간적 선우다. 시간적 선우.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고 밑에 전혀 볼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 하단은 2번 채권의 우선하는 효력 있죠. 원칙을 보세요. 동일물에 대해서 물권과 채권이 병존하는 경우에는 가로칩니다. 그 성립의 시간적 선우와 관계없이 가로 물권이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에요. 채권이 먼저 성립했고 물권이 나중에 성립하더라도 물권이 우선한다라고 임대차 같은 거 할 때 다 예전에 했어요.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제 넘기시면 178페이지. 중간에 넘어간 건 군데군데 나와서 나중에 다 합니다. 자, 178은 02번 물권적 초음권 있죠? 그럼 제목 옆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우리가 법률행위 취소는 소고표가 있죠? 시제가 과거 그랬고, 조건 기한은 시제가 뭐였죠? 미래. 그리고 물권적 초음권은 시제가 현재라고 한번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제목 03번 물권적 초음권 써있죠? 그 제목 옆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 물권적 초음권은 시제가 항상 현재입니다. 현재. 그래서 이 청구권은 이렇게 쓰세요. 현재 물권자가
현재 물권자가 현재 내 물권을 침해한 자에게, 현재 침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누가 행사요? 현재 물권자가. 누구한테 행사요? 현재 침해하는 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죠. 근데 물권적 청구권은 누구한테나 주장 못해요. 그 침해자에게만 주장한다. 침해자에게만. 다르죠? 물권은 누구한테나 주장할 수 있다. 근데 내 책을 가져갔다. 그럼 그 자에게 내 책 내놔 그래야겠죠? 물청은 그 침해자에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항상 현재, 이걸로 모든 판례가 다 끝나요. 현재. 그래서 물청 나오면 현재, 이게 머릿속에 딱 떠올라야 됩니다. 현재. 자, 그럼 이제 물청을 공부하기 위해서 이거 두 가지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자, 청구권은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아까 물권적 청구권 그랬고, 아직 물권자 아닌 자,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적 청구권 그래요. 쉽죠? 지금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면 물권적 청구권, 현재 채권자가 행사하면 채권적 청구권.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죠? 닭장 안에 닭이 들어있고 새장 안에 새가 들어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죠? 닭장 안에 닭, 새장 안에 새. 그럼 모기장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모기 그러면 틀려요. 그 모기는 미친 모기예요. 사람이 되죠, 사람이. 그러죠? 그래서 이걸 제가 앞으로 이제 물청할 것이고, 이걸 제가 채청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 이제 예를 들어보면, 갑소유 X부동산 있는데, 이 등기부를 을이 위조했습니다. 위조해서 자기 앞으로 이전 등기를 했어요. 그럼 등기부는 을이 소유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등기 무효라. 누가 소유자입니까? 갑이 소유자죠. 갑이. 그럼 갑은 을 등기 말소 청구해야겠죠. 그래서 갑이 너 등기 말소해 그래서요. 말소 청구했습니다. 그럼 말소 청구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게? 이 말소 청구는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이게? 물청입니까, 채청입니까? 예? 아, 물권적 청구권이에요, 채권적 청구권이에요? 행사자가 누구예요? 갑. 갑 물권자예요, 아니에요? 물권자죠? 얘 등기 무효니까 갑이 소유자입니다. 물권자가 행사하니까 물권적 청구권. 갑이 현재 물권자잖아요. 현재 물권자. 등기 무효니까 물권적 청구권. 이번에는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는데 을이 돈 다 줬는데 아직 을 앞으로 이전 등기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을은 갑한테 뭘 청구해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하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이거 있죠?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누가 행사해요? 을. 법률행위가 원인이면 등기 안 하면 절대 물권 취득 못 합니다. 아직 물권 취득 못 했죠? 그럼 아직 채권자죠, 채권자. 그럼 채권자 행사니까 채권적 청구권이랍니다. 소유권에 따라서 물청하면 안 돼요. 지금 을은 물권 취득 못 했죠. 등기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아직 채권자입니다. 갑에 대한 채권자. 그래서 채권자로 행사하는 이건 채권적 청구입니다. 항상 행사자가 현재 지금 물권을 취득했는가 아직 취득 못했는가 이것만 보시면 돼요. 이것만. 그래서 이제 이걸 잘 비교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중에 물권적 청구권을 공부합니다. 그럼 물권적 청구권이란 물권을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염려가 있을 때 행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물권자 행사, 현재 물권자. 그럼 물청은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물권적 반환 청구권이 있고, 두 번째, 물권적 방해 제거, 방해 제거 청구가 있습니다. 세 번째, 방해 예방 청구가 있어요. 방해 예방 청구. 제목에서 약간 특이한 게 이 예방이란 아직 물권이 침해가 안 되는데 침해될 염려, 침해될 우려가 있을 때 사전적으로 행사하는 것. 두 가지는 물권이 이미 침해 당했어요. 그럼 반환 청구란 내 물건 내놔 그겁니다. 점유를 뺏어오는 거. 너 가지고 있는 건 내놔라고 점유를 회수, 점유를 다시 가져온다 그 말이에요. 방해 제거란 점유 회수 이외의 모든 방법을
방해 제거를 합니다. 점유에서 이외의 모든 방법으로 청구하는 것을 방해 제거. 이걸 괜히 줬네요. 그래서 아까 갑소의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우리 자기 앞으로 등기 옮겨놨고 자기가 저 X부동산 점유도 하고 있어요. 그럼 위조했으니까 이 등기 무효죠? 그럼 갑은 등기 말소 청구하겠죠? 갑은 등기 말소 청구하고 그 다음 우리 가지고 있으니까 그거 돌려줘라고 청구하겠죠? 그럼 이거 돌려줘가 반환 청구예요. 점유를 뺏어오는 거. 그래서 너 점유 돌려줘라고 물권적 반환 청구할 수 있고 반환 청구. 그 등기 말소에는 뭡니까? 그 등기 말소에는 점유수가 아니고 나머지죠? 그럼 방해 제거 청구입니다. 너 무효 등기가 내 소유권을 방해하니까 그거 방해 상태 제거해 그 말이죠. 그래서 말소 청구는 방해 제거 청구예요. 그 물건 돌려줘가 물권적 반환 청구. 이렇게 두 가지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물권적 청구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를 우리 민법에서는 점유권과 소유권에서 세 가지 규정이 각각 있어요. 점유권에도 세 가지가 있고 소유권에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 소유권에 관한 물권적 청구권을 다른 제한물권에 준용해요. 준용이란 비슷하니까 가져가서 사용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소유권에 대한 물청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에 유추해요. 근데 유치권에는 준용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민법에. 이건 이제 어려워요. 아직 공부 안 해서 모릅니다. 그냥 들어만 보세요.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유치권이 침해되면 소유권에 관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관한 물청으로 보대요. 점유권의 물청. 소유권에 관한 물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유치권을 공부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 갑이라는 사람이 현재 자전거를 유치권 행사하고 있어요. 이거 자전거요. 유치권 행사하고 있는데 우리 자전거를 훔쳐왔습니다. 우리 훔쳐와 절취해서 우리 점유하고 있어요. 자전거를. 그럼 갑은 유치권 행사하다가 점유를 뺏겼죠? 그럼 유치권은 점유하는 권리라 점유를 뺏기는 순간 곧바로 유치권 소멸합니다. 그럼 갑은 돌려줘야 할 텐데 유치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유치권에 대한 물청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점유하던 거 내놔라고 점유권에 의한 물청을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치권은 소유권의 본권에 관한 물청이 아니라 점유권에 관한 물청이 인정됩니다. 라고 이제 나중에 유치권을 하시면 알게 돼요. 이걸. 그래서 이 그림을 일단 보시면 되겠고. 그럼 이제 책으로 오시면 178페이지 보세요. 자, 02번 물권요청권 제목 옆에 현재 적으셨죠? 아래 1번 채권요청권 물권요청권 있어요. 양괄호 1번은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상대로 행사할 수 있을 뿐이다 써있죠? 써있습니까? 뿐이다까지 사선을 딱 끄세요. 이렇게 뿐이다까지. 그리고 거기까지 이렇게 표시하시고 여기까지 읽어보세요. 뿐이다까지만. 뿐이다까지 이렇게 읽으시라고 여기까지. 뿐이다까지. 다음 가로 2번은 물권요청권 되어있죠? 거기는 네 번째 줄에 제거를 청구할 권리가 생겨나며 되어있죠? 생겨나며까지 사선을 하시고 거기도 그 네 줄만 여기만 딱 읽어보세요. 밑줄 하시고.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제일 밑에 2번 종류가 있죠? 가로를 물권적 반환 청구가 있고 오른쪽에 2번 물권적 방해 제거, 3번 방해방 다 읽어보시면 돼요.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3번 법적 성질 있죠? 먼저 가로 1번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기인한 것이므로 채청에 우선한다. 이것만 보시면 돼요. 그냥. 물권이 채청보다 힘이 더 세다 그랬죠? 채권보다 해서 물청도 채청보다 세다 그 말이고. 이제 가로 2번이 이제 중요합니다. 자, 가로 2번 보세요. 제목 가로 2번 물권이 이전 소멸됨에 따라 물청도 함께 이전 소멸한다. 아까 물청 그러면 현재 물권자 행사죠? 현재 물권자. 이 말을 잘 보시면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현재 물권자가 행사하죠.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 현재 소유자가 행사하겠죠. 그래서 항상 현재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자, 예를 들면 갑소유 토지에 을이 불법으로 건물 지었어요. 갑 승낙 없이 불법으로 신축했다. 그래서 건물은 을소유입니다. 그렇지만 을소유지만 갑은 내 승낙 없이 내 땅에 건물 지었죠. 그럼 갑은 건물 철거하고 내 토지 돌려줘라고 토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건물 철거 청구가 방해 제거입니다. 방해 제거. 그럼 내 토지 돌려줘가 반환 청구. 이런 식으로 현재 물권자니까 물권 요청구 행사할 수 있다. 근데 이 상태에서 갑이 병에게 토지를 팔았네요. 토지를 팔아서 병이 등기하면 병이 토지 소유권 취득했죠. 이제 누가 토지 물권자예요? 갑은 더 이상 물권자 아니죠. 병이 물권자입니다. 그럼 이번엔 병만 철거 청구와 반환 청구할 수 있어요. 병만 우리에게 물권 요청구 행사할 수 있다. 왜 그래요? 얘가 현재 물권자니까 현재 물권자만 물청 행사했고 종조 물권자는 행사 못해요 이제. 그래서 항상 물청 그러면 현재 물권자 현재. 갑은 행사 못하면 이제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소유권이 이전하면 물청도 따라오죠. 이게 현재 물권, 현재 물권자. 그래서 양가로 2번 밑에 반가로 1번 예컨대 있죠. 예컨대 보세요. 좀 책에 어렵게 써놨어요. 소송법 내용을 넣어서. 네, 취지는 이거 똑같습니다. 우리 책은 아마 얘를 A라 써놨고 얘가 B, 얘를 C라고 써놨어요. 그러면 C만 이제 물청 행사할 수 있다. 자, 예컨대 읽어볼게요. A가 자기 토지를 불법으로 청구하고 있는 B를 상대로 토지 명도가 인도 청구예요. 토지 명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해요. 가로 열고 물권적 반환 청구 행사. 소가 진행 중에 A가 그 토지를 C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그럼 이제 C가 현재의 물권자죠. C가 그 소송에 참가 승계 이런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참가 승계를 하지 않는 한 A가 제기한 물권적 반환 청구서는 기각된다 그 말이 A는 물청 행사 못한다 그 말이에요.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그래서 물권 청구권은 물권이 이전함에 따라 가치 이전한 것이므로 소유권과 분리해서 물권 요청권만 전 소유자에게 남겨질 수는 없기 때문이다. 같은 이유로 물권 요청권만을 물권에서 분리해서 양도 넘기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물권이 이전하면 물청은 무조건 따라가요. 봐보세요. 물권 소유권만 넘기고 물청은 내가 갖는다. 그런 건 절대 안 됩니다. 물권 소유권이 넘어가면 물청 무조건 따라가요. 무조건 이해 없이. 그게 항상 현재 물권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책이 어렵게 써놨지만 이걸 설명한 겁니다. 이거. 그 다음 반가로 2번. 소유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등기 명의를 상대로 행사하는 동그라미 칩니다. 말소등기 청구권 동그라미. 그 뒤에 물권조 청구권 동그라미하세요. 물권조 청구권 넣어서 방해 폐지가 방해 제거 같은 말이에요. 방해 폐지, 방해 제거 같은 말입니다. 방해 폐지 또는 제거 청구권 성질을 가지며 그 후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하면 그럼 현재 이제 물권자 아니죠? 그러면 말소등기 청구도 함께 소멸한다까지. 현재 물권자 아니니까. 항상 현재 물권자 기억하시면 돼요. 예, 넘기시면 180페이지입니다. 예, 4번 소멸시효 문제 나와 있죠? 이걸 잠깐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시효라는 게 있는데 시효는 두 가지가 있어요. 소멸시효와 취득시효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시효는 우리 시험범위라 다음 주에 공부할 것 같고 소멸시효는 원래 우리 시험범위가 아니지만 시험에 나옵니다. 소멸시효 일단 시효라는 것은 어떠한 사실 상태가 장기간 계속되면 그 상태대로 법적 효과를 부여합니다. 예를 들면 권리가 있더라도 오랜 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반대로 권리가 없는데 권리자인 것처럼 오랫동안 행사하면 권리를 만들어줘요. 그래서 사실관계 일치하지 않더라도 권리가 있거든요. 오랫동안 권리 행사 안 하면 너는 앞으로
행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권리를 없애버린 거고, 권리가 없더라도 권리가 인 것처럼 오랫동안 행사하면 권리를 취득하는 게 취득시효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10년간 소멸시효에 걸려요. 채권은 10년 안에 꼭 행사해야 돼요. 10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돈 받을 권리가 있다면 10년 안에 돈 내라라고 해야 돼요. 10년 동안 돈 내라라고 안 하면 앞으로 돈 주라고 청구하지 않겠지라고 생각하고 돈 받을 권리를 없애버립니다. 이게 채권은 1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라고 표현해요. 반면 소유권은 영구적, 항구적 권리라 절대 소멸시효 같은 거 걸리지 않습니다. 애초에 소멸시효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영구적인 가장 완벽한 권리라. 근데 채권은 불안하니까 10년 안에 행사 안 하면 그 권리 없애버린 겁니다. 권리가 있더라도 그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자 이제 4번 소멸시효 문제 보세요. 자,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그 아랫줄 중간에 소멸시효에 걸릴 여지가 없다는 것이 동설팔리다까지. 그래서 소유권 소멸시효 안 걸리죠. 그러니까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시효 안 걸린다 그 말입니다. 그럼 채권은 걸려요. 채권 조건은. 그 다음 5번 물청에 관한 민법의 규정 써 있습니까? 그 6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이 말이 있었어요. 이거 이런 말이 여러 개 있습니다. 이렇게 다. 6줄 다 쳐서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81페이지 181 이제 제4절 물권 변동이 있죠. 그래서 01번 물권 변동과 공시가 있는데, 자 이제 1번 물권의 공시 제도가 있죠. 공시란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를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을 공부하고 계시죠. 물건에 관한 권리관계나 사실상태를 공공연하게 보여준다 그런 말이고, 우리는 이제 공시제도는 자 동산 움직이는 물건은 점유로 공시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은 등기부로 권리 관계를 나타내요. 등기부. 그러니까 동산과 부동산이 전혀 다르죠. 만약에 이 책 이거 동산이죠. 이 책 누구 거예요? 네 겁니까? 네 거 같답니까? 학원에서 저 빌려준지도 모르잖아요. 이거 네 거 같죠? 싸구려 동산은 내가 점유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네 거 같구나라고 믿잖아요. 그걸 점유로 공시한다 그래요. 점유로. 이 양복 누구 거예요? 이 양복? 네 거 같죠? 우리 형한테 사실 빌려왔거든요.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구려 동산은 내가 가지고 있으면 네 거겠지라고 인정하겠죠. 그죠? 도둑놈이 자전거를 훔쳐왔어요. 도둑놈이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제3자는 도둑놈 네 거겠지라고 생각하겠죠. 이런 걸 점유로 공시한다라고. 부동산은 여기 옆에 나대지가 있거든요. 나대지. 운정신도시 나대지가 있더라고요. 거기 나대지에 제가 점심 먹고 그래서 큰 대자로 낮잠을 자고 있어요. 나대지에 운정신도시에. 그럼 사람들이 저 사람이 점유하니까 저 토지 저 사람 거구나 생각합니까? 나를 노숙자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등기부는 부동산은 등기부를 봐야 돼. 등기부에 기재된 자를 그 자가 권리자겠지라고 나타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싸구려 동산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 거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항공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여기서 준이란 말이 들으시네. 준이라고 안 물어봤어요. 항공기는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동산이에요. 움직이면 동산. 겁나게 빠르잖아요. 동산이에요. 그럼 등기한 항공기는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등기한 항공기. 등기하면 안 움직입니까? 동산이에요. 등기하든 안 하든. 움직이면 다 동산. 선박도 등기하든 안 하든 다 동산이에요. 자동차도 다 동산. 근데 얘들은 동산이 비싸거든요. 비싸니까 공시 방법을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얘들은 원래 동산이지만 비싼 동산이라 부동산에 준해서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공시해요? 저당 잡히려고, 저당. 아까 임목같이 임목. 그러니까 학개론의 준부동산 9가지는 원래 부동산이 아닌데 비싸니까 등기나 등록으로 공시해서 저당 잡히고 돈 빌리려고 나온 것들이에요. 다 부동산 아닙니다. 공시만 부동산에 준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개론에서 준부동산, 의제부동산 하고, 학개론 빼고 법시간에는 준의제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움직이면 다 동산, 안 움직이면 부동산이랍니다. 그래서 학개론 시간에만 준 뭐 그런 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자 1번 물권의 공시도 종류가 있죠. 그럼 두 번째 줄 중간에 즉 있습니까? 거기 부동산 물권 공시도는 등기이다. 밑으로 두 번째 줄. 그런데 동사 물권의 경우에는 다시 밑으로 두 번째 줄. 점유와 그 점유 이전 즉 인도가 동사 물권 공시 방법이다 그랬고, 아래 노란색 2번이 있죠. 가로 1번은 공시 원칙 있습니까? 그 다섯 줄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섯 줄. 그래서 부동산은 등기해야지 뭔가 변동하겠죠? 그런 말입니다. 제일 밑에 가로 2번 공시는 원칙이 있어요. 이제 공시는 원칙은 니은이 붙었어요. 니은. 이제 공시는 원칙이에요. 공시가 아니라. 자, 동사는 점유의 공신력 인정이에요. 부동산은 등기의 공신력 부정합니다. 동사는 점유 공신력 인정되죠. 이것을 선의 취득이 인정된다라고 똑같은 말입니다. 부동산은 절대 선의 취득 인정 안 돼요. 예를 들면 동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동산은 우리는 갑소유 자전거가 있는데, 갑소유 자전거 이걸 우리 훔쳐와서 우리 절도해서 우리 타고 다녀요. 그리고 우리 다시 병한테 팔았어요. 이제 도둑놈이 병한테 자전거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병의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럼 병은 우리 도둑놈인지 모르니까 보통 돈 주고 샀겠죠. 그래서 병이 만약에 우리 도둑질했다는 것을 몰랐고 모르는데 과실도 없다면 일정한 요건 하에 병이 자전거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즉 도둑놈은 점이지만 병은 도둑놈인지 몰랐어요. 그리고 과실 없다면 병이 일정한 요건 하에 자전거 소유권 취득해 버립니다. 그럼 갑은 소유권 몇 개요? 병이 취득해 버립니다. 그것을 공신력 인정된다 그러고, 도둑놈 점유지만 그게 공시한 바를 믿었다면 효력 인정해 줍니다. 그걸 선의 취득 인정된다 그래요. 이제 시험에는 안 나와요. 이제 시험은 당연히 부동산이 나오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거 갑소유 액세 부동산을 우리 등기를 위조해서 을 앞으로 이전 등기했어요. 그럼 무효죠? 근데 우리 다시 병한테 팔았습니다. 병이 돈 주고 사서 등기를 이전했어요. 그럼 병은 이런 사실을 몰랐대요. 우리 소유자로 등기돼 있으니까 을을 소유자로 믿었다라고, 소유자라고 믿었고 믿은데 과실 없다면 병 소유권 취득합니까? 절대 못하죠. 무효. 그래서 여전히 갑이 소유자입니다. 그러니까 병은 을 등기가 위조인지 몰라서 을이 소유자로 믿었더라도 보호 안 해줘요. 보호 안 해줍니다. 그래서 앞등기 모이면 0은 0 했어요. 절대적 무효, 절대적 무효. 민총의 이것은 절대적 무효라고 등기법에서는 등기 공신력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반가로 1번 동상거래의 경우 보세요. 한 줄만. 우리 민법은 동상거래의 경우에는 공신의 원칙을 채용하고 있다까지. 근데 시험에는 안 나와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반가로 2번은 다 밑줄 그어 있죠. 이렇게 했어요. 이 내용을 우리 책은 A, B, C로 나왔는데 진작 다 했습니다. 밑줄 그어 있으면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설명드렸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여기는 한 7줄 있습니까? 7줄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오세요. 183페이지. 183페이지 이제 02번 법률 행위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 있습니까? 180조가 아주 중요하고 시험에 해마다 나옵니다. 자, 180조 보세요. 부동산 물권 변동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 행위 동원하십니다. 법률 행위란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 동원함이.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라고 절대 예외가 없어요. 예외 없는 법칙입니다. 그 다음 186조 보셨죠? 자, 204페이지 가시면 204페이지 그 중간에 03번 법률 규정 나왔죠? 그래서 밑에 187조가 있습니까? 거기는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건 취득이요, 취득. 그래서 자, 봅니다. 상속, 공용징수가 수용이죠, 수용. 판결, 경매, 기타, 법률 규정 동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기타 법률 규정 그랬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네 가지는 예시입니다, 예시. 법률 규정 예시가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다 법률 규정이에요. 기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건 취득.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않는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법률 규정으로 취득할 때는 등기가 필요 없지만 팔 때는 등기하고 팔으란 말입니다. 즉 세금 내라 말이에요. 세금 내야 등기해 주니까.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 필요 없지만 팔 때는 세금 내고 등기하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 하나 조문을 더 보실 텐데 271페이지 펴보세요. 271페이지. 그러니까 아직 안 했으니까 거기 체크만 합니다. 271페이지 하단에 법조문 245조 있습니까? 자, 제목이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소유권 1항 20년간 소유사로 평온공인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함으로써 동그라미. 일단 쳐주세요. 다음에 하니까 2주 후에.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 취득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권 물권이죠?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등기. 그러니까 245조 1항이 점유 취득시효인데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 그러면 183페이지. 아까 186조도 186조 물권 취득하려면 뭐 해야 한다? 등기. 그래서 등기를 요하는 게 딱 두 개예요. 186조, 245조. 여기는 물권 취득할 때는 반드시 등기한다. 근데 187조는 등기 요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조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세 조문과 관련해서 보통 시험 문제가 세네 문제 나와요. 세네 문제. 많을 때 7문제까지. 우리 40문제 중에서. 그래서 저한테 누가 민법에서 어디가 제일 중요하나요? 물어보면 지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보통 세네 문제 나오니까. 세네 문제. 그래서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민법에서. 자, 그럼 조문 3개 읽으셨죠? 조문을 정리해보면 자, 부동산 물권이 변동할 때 딱 두 가지예요. 186조 법률행위. 아까 245조 1항 그걸 점유취득시효를 시효취득, 시효완성 같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직 안 했으니까 용어가 아직 생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원인일 때는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 반드시 등기. 반드시 등기가 필요합니다. 등기. 근데 187조 원인이 법률 규정이라면 이때는 등기 없이 등기 불효. 등기 없이 요하지 않는다. 등기 없이 일단 물권 취득하죠. 이렇게 186조, 245조 1항, 187조 1이 나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법률행위를 먼저 보시면 법률행위가 뭐죠? 당사자가 원해있다. 원해서. 그러면 자 매매라든가 증여, 교환 다 법률행위입니까? 다 원해서 했죠. 이거 하면 소유권이라는 물권이 변동하잖아요. 그럼 이런 거에서 소유권 취득하려면 반드시 등기해야지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 다음 물권 중에 제한물권도 아까 있었죠. 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런 것들. 제한물권 설정할 때나 제한물권을 이전할 때도 다 등기해야 돼요. 등기. 이전 등기. 전세권 이전 등기. 부기 등기를 하죠.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행 판결. 이것도 등기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유물 분할을 공부하는데 협의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합의. 이게 법률행위. 협의가 둘이 정했다. 법률행위 원하는 대로. 이게 법률행위예요. 합의, 협의, 약속, 약정, 계약 다 법률행위 원해서 했다. 그래서 협의에 의한 공유물 분할.
이런 것들이 다 법률행위예요. 법률행위. 저희들은 다 뭐 해야 한다? 등기해야지. 물권을 취득합니다. 등기해야지. 그럼 여기서 이행 판결을 잠깐 보시면 갑소의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해서 우리 돈을 다 줬거든요. 매수인이. 그럼 갑은 소유권 등기를 하겠죠. 근데 갑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안 해줍니다. 을은 돈 다 줬는데 그럼 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가서 막 갑 때리면 안 돼요. 을은 법원에 소를 제기하면서 소송 제기해서 판사님 매매계약 체결하고 돈 다 줬는데 갑이 등기를 안 줍니다라고 입증하면 판사가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라고 이행하라 판결을 내려요.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하라라는 이행 판결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 승소했죠? 그럼 을 소유권 취득했습니까? 아직 못했습니다. 등기를 해야지 을은 소유권 취득이요. 그러니까 원래 소유권 이전 등기는 공동신청이죠. 갑과 을이 같이 가야 되는데 갑이 협력 안 하니까 우리 이 판결을 가지고 혼자 가서 등기하는 겁니다. 혼자. 갑이 협조 안 하니까. 그래서 이 판결은 갑의 소유권 이전 등기 협력하는 것을 대신하는 판결이고 반드시 뭐 해야 한다? 등기. 그러니까 매매에 나온 순간 무조건 등기해야 돼. 무조건. 법률행위. 이게 이행 판결입니다. 이걸 등기법에 오면 이것을 판결에 의한 등기 그래요. 그럼 등기 원인을 뭐라 적어요? 매매라 적었습니까? 판결이라 적었습니까? 다시 이 등기를 뭐라 한다? 판결에 의한 등기. 그럼 등기 원인을 매매라 적어요? 판결이라 적어요? 매매라니까 매매. 주원이 매매잖아 매매. 그러니까 등기법에서는 등기 원인을 매매라 적는다. 민법에서는 매매니까 등기해야 한다. 등기. 똑같아요. 이렇게 두 가지가. 그러니까 1차, 2차가 타일에 연결된 겁니다. 그래서 이행 판결은 등기해야 돼요. 등기. 이게 합의, 계약, 약속, 법률행위 등기해야 됩니다. 등기. 이거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등기해야 돼요. 소유권 등기해야 됩니다. 이게 108조고. 다음 시효완성 등기해야지. 아까 소유권 취득이요. 등기. 여기까지 이제 180조가 끝났어요. 이제. 그래서 181조는 우리 책에 아직 크게 볼 게 없어요. 일단 이걸 여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 이제 187조로 가볼게요. 중간에 빼먹은 건 여러분들이 등기법에 다 하시는 겁니다. 제가 다음 선언하고 3월 달에 다 할 거예요. 제가 시험에 나오는 것들. 그래서 204페이지 오시면 돼요. 일단 204페이지. 일단 큰 것부터 하시고. 204페이지 다시 187조가 있죠? 조문 읽으셨죠? 조문 보시고 오른쪽 205페이지 오세요. 그럼 노란색 1번 187조 적용 범위가 있죠? 1번 상속 써 있습니까? 그럼 상속 옆에 이렇게 씁니다. 피상속인 사망 시 이렇게.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식이 상속받으면 죽은 사람을 피상속인 그랬죠? 부모님이 죽으면 부모님 부동산 다 내 거예요. 등기 안 해도.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나? 나중에. 그러니까 부모님 죽으면 등기소 가지 마세요. 장례식장 하세요. 장례장. 장례 다 치르고 나중에 등기해도 이미 부모님 죽은 그날 내게 돼요. 내게. 이미 죽자마자 내 거예요. 등기 안 해도. 설사 제가 미국에 있어서 부모님이 죽은지 몰랐더라도 내 거예요. 그냥 내 거. 무조건 내 거. 부모님 죽는 순간 등기 안 해도. 이게 등기 없이 시작한다. 책에서는 상속의 양가로 1번 4줄만 딱 읽어보시면 돼요. 4줄만. 그 다음 2번 공영지서는 안 봐도 돼요. 수용 개실이고. 3번 판결 써있죠. 제목 옆에 판결 확정시 있습니다. 판결은 제목 옆에 판결 확정시 등기 없이도 물권 변동해요. 자, 그럼 이제 판결은 크게 확인 판결과 이행 판결과 형성 판결이 있습니다. 이행 판결은 아까 등기해야 돼요. 등기 여기 설명드렸고 여기 형성 판결이란 법원에서 판결로서 당사자 법률관계를
형성시켜주는 걸 형성판결 그러고 우리 시험 범위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딱 하나. 아까 공유물을 분할할 때 즉 토지를 A, B가 공유한다. 분할할 때는 협의로 분할하면 되면 협의. 그럼 협의는 법률행위에 아니라 등기해야지 분할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협의가 성립이 안 돼요. 서로 잘났다고 싸워요. 그러면 법원에 옵니다. 그럼 법원에 오면 법원에서 재판으로 분할을 해줘요. 재판상 분할. 이게 형성판결이에요. 그럼 판사가 토지가 A, B가 있죠? A, B한테 이렇게 쪼개세요. 땅땅땅 치면 등기 없이 바로 딱 토지가 분할돼요. 분할 등기는 나중에요. 나중에. 그냥 판사가 땅땅땅 때리는 순간 땅이 딱 갈라져요. 그래서 판결 확정 시 분할 효력이 발생하고 그날 등기는 나중에 해도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재판상 분할, 공유물 분할 딱 하나예요. 딱 하나. 그러니까 공유물 분할은 협의 분할은 법률행위라 등기가 되고 재판상 분할은 법률행위가 아니라 판결 확정 시 분할 효력이 발생하고 분할 등기는 나중에 하면 되는 거죠. 그게 3번입니다. 3번은 자 가로 1번을 보세요. 밑줄 합니다. 법원에 의해서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 판결이 내려지면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곧 분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말은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그 다음 제187조에서 말하는 판결은 오직 형성판결 동그라마시고 형성판결만을 가리킨다. 다 그 아랫줄 중간에 공유부동산 있죠. 공유부동산에 관해서 공유자 사이의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잖아. 당사자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하는 분할 판결이 그 예의다까지.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양가로 3번 있죠. 양가로 3번 6줄 이렇게 척가씩 읽으시면 돼요. 다 해서요. 이거 이행 판결과 이런 말이 다 써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 3번은 6줄 한번 척가씩 읽으시면 돼요. 그 다음 이제 4번 경매가 있죠. 경매는 세모입했습니다. 매각대금 완납시. 매각대금이 경락대금이에요. 경락대금 완납하면 등기 없이도 곧바로 소유권 취득합니다. 경락인이 경락대금 완납하면 곧바로 소유권 취득하고 법원이 알아서 나한테 등기해줘. 알아서. 내가 등기 안 해도. 그럼 4번은 그 4번에 네 번째 줄이 있습니까?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매각대금을 완납한 때 동그라미. 그리고 거기 5줄 다 읽어보시면 돼요. 5줄 다 체크하고 읽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체크하시라고 이렇게 5줄을. 그리고 집에 와서 읽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오른쪽 페이지 오시면 207페이지. 이제 박스가 있죠? 박스 보시면 물권 변동에 등기를 요하는 경우 써 있습니까? 왼쪽 칸이 등기를 요하는 경우. 오른쪽이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서 뭐라고 많이 써 있죠?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그래서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경우 그게 중요합니다. 이미 했어 여기. 등기를 요하지 않는 게 아까 상속, 공영징수 수용, 판결, 경매했고 그 다음 기타 법률 규정 나머지 법률 규정이 뭔가를 써놨어요. 그래서 자 밑에 A 보세요. A. A는 상속만 동그라미 상속. B에 공영기수 동그라미 형성판결을 동그라미시고 그 뒤에 경매 동그라미. 그러니까 A, B는 법조문에 다 있었죠. 그럼 법조문에 없는 기타 법률 규정 그게 중요해요. 기타 법률 규정. 그래서 C부터 됐죠 이제. 그래서 이제 기타 법률 규정입니다. 기타.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그 표까지 할 겁니다. 이제 기타 법률 규정은 C가 신축이 있습니까? C가 신축 건물이고 그러니까 C는 건물을 신축하면 최초로 보존 등기하죠. 등기 안 해도 신축한 순간 소유권 취득합니다. 등기 없이. 등기는 나중에. 그 다음에 D, E, F 묶으세요. D, E, F 묶으셔가지고 왼쪽에 법정 씁니다. 법정. 법정이 무슨 약자예요? 법률 규정. 법정이 법률 규정 약자. 그 말은 법정 그 말은 등기 없이. 법률 규정이 원인이면 등기가 필요 없죠? 법정 그 말이 등기 없이 써놓은 거예요. 등기 없이. 자, D에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상호 취득. E. 관세법상 다시 법정 동그라미. 법정이상호 취득.
F 거기도 법정 동그라미 있어요. 법정 저당권 취득 써있죠. 자 보세요. F 법정 저당권 취득 이렇게 하시고 법정 갱신 하나 써주세요. 제일 중요하게 빼먹었어요. 우리 책에서. 쓰시고 335페이지 쓰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도 법정 동그라미. 그리고 335로 가보세요. 써두시고 FF에서 잘 쓰셨죠? 그게 전세권의 법정 갱신입니다. 자, 335 가시면 중간에 02번 전세권은 존속기간 있고 밑에 1번 있고 2번 있죠? 존속기간 갱신이 있습니까? 거기서 밑으로 두 번째 줄 중간에 그리고 있죠? 그 다음부터 밑줄 합니다. 건물 전세권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법정갱신이 인정된다. 이 법정갱신은 법률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 변동이므로 그 변경,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등기 없이 187조 등기 없이도 갱신 여력이 발생한다. 또한 이 경우 전세권자는 변경, 다시 동그라미 칩니다. 등기 없이도 동그라미. 그러니까 이것을 시험에 내면 등기 하여야 그럼 틀려요. 등기 없이도 전세권 설정자나 그 목적물을 취득한 제3자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등기 없이도 이미 갱신 여력 생겼죠. 등기는 나중에 하면 돼요. 나중에. 등기 없이도 행사할 수 있다. 이걸 틀리게 내면 등기하여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면 틀려요. 그러니까 조사만 보고도 맞은지 다 알아요. 조사만 보고도. 등기 없이도 맞았고 등기해야 그러면 틀리고. 다시 207페이지 줍니다. 그래서 다 법정이들 다 법정이 무슨 약자예요? 법률 규정. 법률 규정이니까 등기 없이 등기 없이. 그 다음 G가 있죠. G. F 밑에 G. 용의물권 존속기간 만료한 소멸 있죠. 그 G가 존속기간 만료한 용의물권 소멸입니다. 다음 밑에 H가 피담우체권. 아직 안 한 게 나오니까 일단 체크를 하세요. 피담우체권 소멸에 의한 저당이나 근저당권 소멸. 그 밑에 혼동 나옵니까? J가 혼동. 혼동 나왔고. 그 다음에 K는 볼 필요 없고 L과 M이 있죠? L과 M이 있습니까? LM. 이걸 묶으셔가지고 옆에 나가리라고 써요. 나가리라고. L과 M. 쓰셨습니까? 그럼 L을 보시면 매매계약 무효 취소 해지에 의한 소유권 복귀에 써있고 M. 매매계약 합의 해제가 있죠? 합의 해제에 의한 소유권 복귀. 그럼 M 보세요. M 합의 해제 소유권 복귀 쓰시고 옆에 써놓습니다. 해제 조건 성취라고. 이게 중요한 게 빠졌어요. 이렇게 L과 M이 탄 나가리. LM이 제일 중요해요. LM이 나가리. 그 중에서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외우는 거 걱정 안 해도 제가 있으니까. 자, 이제 책에 체크해 보세요. 신법의 신축의 신, 법정의 법, 기간 만료의 기간 만료, 피담우체권 소멸의 피, 나가리의 혼동의 혼, 나가리의 나. 체크 잘 동그라미 쳐보세요. C는 신축의 신, DEF를 법정이라고 쓰셨죠? 법정의 법 그러면 법정, 등기 없이 법정. G가 기간 만료의 기, H가 피담우체권의 피, J가 혼동의 혼, 다음 LM이 나가리 LM 나가리 그럼 LM 나가리 이거요. 나가리 보시면 갑소유 부동산을 을과 매매계약 체결했습니다. 매수인 앞으로 등기를 옮겼거든요. 우리 소유자죠? 소유자인데 그 다음에 이 계약이 세 번째로 무효임이 밝혀지거나
취소했거나 해제했거나 또는 합의 해제했거나 또는 해제 조건이 성취됐다. 얘 외울 필요 없어요. 한마디로 계약이 나가리 됐죠? 계약이 없어졌잖아요. 계약이 없어지면 이 을등기 말소해야 소유권 복귀하는가, 말소 안 해도 소유권 복귀하는가. 대원 판례가 이 을등기 말소하지 않아도 이런 나가리가 발생하면 갑에게 자동으로 소유권이 다시 넘어옵니다. 자동으로 소유권 넘어요.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면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자동으로 갑한테 소유권 넘어온다. 그럼 갑은 이건 말소였지 이제. 이번에 갑이 이제 말소 등기 청구합니다. 그럼 이건 물청이에요, 채청이에요? 물권자가 행사니까 물권 청구권. 그래서 소멸시효 걸리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게 나가리입니다, 나가리. 그러니까 열 필요 없어요, 나가리. 계약이 다 없어졌다, 뭔지 몰라도. 그럼 제가 세 줄로 썼죠? 쓴 이유가 이제 무효는 처음부터 무효고 이건 다 소급표가 소급표. 이거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이거 소급표 있어요, 없어요? 예? 자, 이럴 줄 알았어 이제. 조건 기한의 시간 미래 절대 소급표 없다라고 시험에 해마다 정답 안 나왔죠. 그래서 이건 처음부터 읽었고 소급표 있고 소급표 없고 해서 제가 한번 나눠봤어요. 제가 한번 이거 여러분 맞힌가 보려고. 몰라도 돼요. 그냥 나가리. 그럼 이제 여기서 자 이제 신법 기피혼나라고 동원친대요. 신법. 자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기피하면 안 지키면 국가한테 혼나요. 그래서 신법 기피혼나 하시면 돼요. 신법 기피혼나. 다시 신법이 시행되면 지켜야겠죠. 안 지키고 기피하면 국가한테 혼나요. 혼나. 신법 기피혼나. 이 중에 기피혼나가 말소 등기 없이에요. 등기 없이 중에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도 물권 복귀한다 그 말이에요. 말소 등기 없이. 아까 이거 말소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없이 이런 일 발생하면 자동으로 갑한테 소유권 복귀한다. 말소 등기 없이. 그 다음 쥐가 전속기간 만료가 있죠. 등기 불구해서 용의물권 전세권이 있거든요. 전세권 기간이 끝나면 이건 말소 등기 없이 없어진다 그 말입니다. 또 저당권 B가 있었거든요. 저기 PP 채권을 변제하면 피담은 채권 소멸했죠. 그럼 이 저당권 등기 말소 등기 없이 소멸한다 그 말입니다. 말소 등기 없이 이미 무효예요 이거. 기간 만료되면 말소 등기 없이 이미 무효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기 없이는 기피 혼나는 다 무슨 등기? 말소 등기 없이 기피 혼나. 이거 을 등기 말소 등기 없이 말소 안 해도 자동으로 갑한테 소유권 복귀된다. 다 기피 혼나는 말소 등기 없이. 말소 등기 없이. 아시겠죠? 그래서 신법 기피 혼나 이렇게 오시면 돼요. 신법 기피 혼나 등기 없이. 특히 기피 혼나는 말소 등기 없이. 그럼 자 오늘 나누는 문제를 한번 봐보세요. 6번 문제. 6번 같이 문제가 아주 많이 나옵니다. 자 6번 보세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럼 6번은 뭘 물어본 거죠? 문제가.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여기 보세요. 이거 찾으라 이 말이에요. 이거 두 개는 등기가 있어야 부동산 물권이 변동하죠. 두 개를 찾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여기서 공시법이 아니라 등시법. 공시법이 아니라 등시법. 등기해야 되는 게 시효완성 법률행위. 등시법. 그럼 자 동그란 1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상속. 등기 없이 180조. 동그란 2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동그란 2번. 예? 지금 6번에 2번이에요. 법정이지 법정. 등기 없이. 보이시죠? 3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보여요? 신축. 등기 없이. 4번은 어떤 단어가 눈에 띄어요? 합의. 합의가
협의 등기 없이. 아니 협의가 법률행위. 협의가 뭐예요? 둘이 알아서 했다 이 말이죠. 협의, 약속, 약정, 계약 다 법률행위. 둘이 알아서 했다. 둘이 알아서 했다. 원하는 대로 법률행위. 다시 협의, 약속, 약정, 계약 이게 다 법률행위. 둘이 원하는 대로. 둘이 알아서 정한 거죠. 법률행위, 등기한다. 그래서 협의, 합의에 의한 공유물을 등기해야 되고 공유물 판결 등기 없이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는 이건 법에 써 있으니까 상공판결. 어떤 사람 또 이렇게 나오더라고. 상판 떼기를 공경한다. 상판 떼기를 공경한다. 그러니까 열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그냥 이거 심법 기피였나 이렇게 오시고 심법 기피였나. 그래서 오늘 집에 가시면 당장 이거부터 복습하시려면 이거부터 하세요. 한 10번, 20번. 10번, 20번. 그리고 나머지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빼먹은 데는 차근차근 3월까지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 좀 하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빼대 3개를 냈어요. 186조, 245조 등기가 되고 187조 등기 없이라고 시험에 해마다 3, 4문제 이상 나옵니다. 3, 4문제. 자, 수고하셨고 이제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